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의 추세와 비교해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현재 내리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49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3% 현재 하락하면서 480선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이제 매도하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이시스 악화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또 비중, 매수 시점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나흘째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이렇다 할 추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은 방향성 탐색에 나선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보면 현재는 15포인트 내린 162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34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잠시 1641포인트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으로 흐름을 전환한 상태에서 낙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91% 하락 움직임 162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이 홀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이 1,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877억 원으로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꾸었고요. 외국인은 87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그나마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87%포인트 내리면서 48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박스권 움직임은 493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오후 들어서는 480선 후반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38% 하락 움직임 48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61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370억 원, 외국인이 1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밤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기 때문에 대외발 변수는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낙폭을 다소 늘려가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10원 오르면서 1212원 5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들도 다시 급등 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4% 내렸고요. 현대모비스와 쌍용차 3%대, 만도 역시 3.8%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업종지수로 봤을 때 그나마 건설주들이 3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력에 겹쳐서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겹쳤습니다. 현대건설이 3.4%, 삼성물산이 3% 오르고 있고요. GS건설이 4%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 중심으로는 4대강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정부의 서울항건설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에 4대강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13% 오르고 있고요. 사무개발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낙폭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코스피 0.8% 내리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이슈는 그렇게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잠잠하게 전개가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좀 많이 내려왔네요. 1628포인트. 코스닥 쪽도 상승 추세 이어나가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좀 관망 분위기가 짙어 보입니다. 당장 미국도 이 현충일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 진행되어 왔고 우리도 당내 내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일을 앞두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관망 분위기가 짙어 보입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과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부 다 현물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전반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을 계속 가져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대규모로 유입되었었던 프로그램 매수와는 달리 오늘 비차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약 1,200억 원 가량 출회되고 있다는 점도 전반적인 어떤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가장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소외주들을 중심의 어떤 순환성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속했는데요. 지난주 철강 업종이 주간 기준으로 약 7% 회복된 데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건설 업종이 약 4%대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 오늘도 다시 한번 좀 회복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다소 좀 지수 영향력이 제한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좀 슬림화된 장세가 전개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수급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낙폭 과대주 쪽으로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느 주체들이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6월 수급, 일단은 5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6월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네. 어쩌면 이 수급을 전망한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인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수급 전망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 지난 5월달 외국인은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이제 연초 대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4조 원대로 떨어졌다라는 점은 결국 6월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을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다만 매도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고 또 이런 흐름은 환율에 대한 어떤 안정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결국 현재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어떤 소멸 여부 또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국내 내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 시점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결국 6월 주식시장에서도 다소 좀 제한된 수급 내에서의 다소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도만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이 이렇게 좀 따라오려면 국내 시장에서도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시장 PER이 9배 정도로 좀 상당히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펀더멘털이냐 아니면 불확실성이냐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는 크게 펀더멘털이 변화된 부분은 없다라고 단정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장의 12개월 예상 PE가 약 8.5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시장 밸류에이션은 지난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었던 지난 2008년 4분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과거 리만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크지 못했었지만 현재는 IT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한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 요인이 제거되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시장 진입을 위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짧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네, 우선 해외 증시에 대한 다소 불확실한 변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꼭 주식을 사고 넘어가야 될 이유 자체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 모멘텀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없는다라면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장의 불확실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소 좀 경기 둔화를 의식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대비하기 위해 좀 현금을 마련해 두고 시장에서 좀 마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조금은 더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좀 휴장을 했고 좀 잠잠하게 진행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점차 하락폭이 커지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아시아존 증시가 해외 재료 없이 또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나온 또 중국 경제 지표도 저조한 수치로 나타나면서 또 불안한 또 양상을 좀 띄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또 나오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 왔는데 이제 또 수치상으로 또 확인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5월 PMI 역시 위축 국면으로 진입돼서 시장에 좀 압박을 줬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이제 동시에 우려감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조업 체감 지수가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향후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 예상치이고 긍정적인 전망의 경우는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량을 늘리고 또 반대의 경우는 줄이는 그런 수치인데 중국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까지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치가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경기 확대 기조로 보는데요. 중국이 15개월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추세가 하락 기조로 변한 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 계절적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유로존 부실이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체감 경기도 위축된다는 점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에서는 탄력이 강해지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프랑스 신용등급 쪽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좀 루머성이고 신빙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루머성 재료도 또 우려감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제가 항상 프랑스 은행주를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유로존 문제가 6월에도 쉽게 여길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로존 부실이 지표라는 그런 결과로도 나오고 있고 프랑스 신용 등급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탈리아 뭐 재정 위기 가능성까지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뭐 저희가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도 그렇고 마냥 부정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한 가지 재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를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가 좋게 나왔다, 호조세 지속되고 있다, 분명히 호재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뜯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무역수지가 43억 7천만 달러 흑자이긴 한데 4월에 44억 1천만 달러보다는 좀 소폭 감소한 그런 추세고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모두 다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제 수출입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불황형 흑자에서 탈출하고 있다. 뭐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는 그런데 전월 대비는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을 봤을 때 발표된 대로 전년 대비 수치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동차 부품이 87% 또 자동차가 70% 증가하면서 4월보다도 오히려 호조세를 보였고요. 작년 대비는 당연히 낮고요. 반도체가 작년 대비 81%, 액정 디바이스가 37% 정도.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에서는 4월보다는 증가폭이 좀 줄어드는 그것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대비는 낮지만 4월보다는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개선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점이죠. IT 산업이 이제 피크아웃 되는 시점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연장되었었는데요. 향후의 수출 개선 속도를 살펴봤을 때는 과연 향후에도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이 점은 좀 의문이고요. 그러한 IT 경기 상황을 지금 수출입 동향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경제 지표의 기저 효과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 시점하고 비교되는 시점의 경제 상황의 차이점 그것 때문에 또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건데요. 경제 상황하고 경제 지표 또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 전환했었던 2009년 3월 이후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비교되었던 시기가 그 전년도 금융위기 때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의 지표와 비교를 하면 경제 지표는 당연히 호전되고 기업은 실적 개선의 추이를 지속하고 오히려 이런 호전세가 더 부풀려 보이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2009년 5월 이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이죠. 이제부터 비교되는 향후에 이제 비교되는 경제 지표는 2009년 6월 이후의 상황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상화가 되고 경기가 이미 좋아진 이후의 상황하고 비교된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지표의 호전세가 예전만큼 좋게 나타나기 힘들다. 이 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경기 선행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향후 경제 지표가 이런 기저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실제보다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전체 수출 실적을 보면 이제 자동차가 계속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고 5월 한 달만 보고 이제 너무 빨리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 수출 실적을 보면은 3월 이후에 이러한 기저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기 때문에 약세가 좀 먼저 진입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제 지표가 시장의 탄력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가를 지금 살펴보더라도 하이닉스 쪽이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뭐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확연히 좀 꺾인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뭐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금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좀 부탁드리죠. 그러한 기저효과 자체도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 기저효과를 우리가 주의할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거의 3월에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저효과 때문에 주가가 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고요. 단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주가가 21선을 빨리 회복하고 전고점까지 탄력성 있게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단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만약에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시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또 들여다보면 이 대형 IT라든지 몇몇 잘 나가던 업종이 주춤한 사이에 건설이라든지 제약 이런 쪽으로 어제와 오늘 들어서 또 다른 업종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여기서 1650선을 강하게 뚫고 나갈 그럴 장세라고 한다면 지금 IT가 강해야죠. 자동차도 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가 끌고 나가는 그런 시세는 결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가 될 테고요. 지수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순환매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건설업종이나 제약업종이 그러한 점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탄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업종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일목균형표의 이제 기준선 근처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 상승의 한계도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뒤따라가는 업종이 이제 제약업종인데요. 기술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 20일 이평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두 업종 공통점이 모두 정책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재무 개선 등의 이제 구조 조정이 가장 필요한 업종이고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 이제 약가 규제 등의 정책적 리스크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건설업황은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펀더멘털적 접근은 제약업종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약업종의 접근법은 아마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상반기가 규제 리스크의 피해가 항상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상반기가 항상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에 항상 하반기에 상승을 하고 상반기에 조정을 거쳤죠. 올해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정도에 약가 규제 등의 정책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러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6, 7월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의 흐름이지만 중기적으로 마찬가지로 긍정적 흐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약업종이 시장 흐름하고는 이제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가 않죠. 결국 이제 주도주 차원의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낙폭이 너무 큰 업종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정 시에 대형 제약사 위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입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장세를 봤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IT주나 자동차주가 강하다면 박스권 돌파로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본다면 6월 중순까지는 사실 그러한 모멘텀이 강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면서 업종별 순환매로 들어선다는 것, 그것도 인식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약업종 쪽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건설업종은 뭐 단계적으로 한계에 좀 임박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제약업종 쪽에서는 낙폭이 큰 이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최열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역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이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처럼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선물 옵션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 이러한 부분이 겹치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무색해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변동성 확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종합지수 반등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고점 부위에서의 이실현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증시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하나의 변동성 장세로서의 역할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스권의 이제 상단부와 하단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96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79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9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들 190억의 순매도, 개인이 63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39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몇몇 종목들 한번 살펴봤었는데 건설주 쪽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 건설주 쪽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전일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흐름의 이제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을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건설주 쪽도 이제 대체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기아차, KTNG, GS건설 쪽으로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이닉스가 1순위로 순매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LG화학, 두산중공업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 여전히 그 건설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라든가 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두산중공업 쪽으로 순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삼성 SDI 쪽 단일 종목으로 이 외국인 기관 쪽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270억 가량의 지금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순매도하는 종목입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이제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순매도 기관이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만도 쪽으로 순매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이 기관들의 하이닉스의 매도 집중 어느 정도의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동시 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좀 지수 대비 강세인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현대건설, KTNG, GS건설, 대림산업 거의
건설주가 이제 이렇게 핵심적으로 순매수가 이제 확대되면서 상승률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동시 순매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계 창구에서 하이닉스 쪽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건설주 쪽으로는 매기가 좀 쏠리고 있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는 뭐 단기 한계가 좀 임박하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외국인, 기관, 이 건설주 쪽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급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저희가 추려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쪽 유망 베스트 종목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경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전일 제가 기아차,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GS건설 그리고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시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차를 제외시키고 한국타이어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 개 다 탄력이 둔화됐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둔화됐다라는 측면이 매도라는 측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기아차를 제외시키고 현대건설을 포함시키고요. 한국타이어 제외하고 한전기술을 포함시키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 한전기술, LG디스플레이, GS건설, 삼성 SDI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자면 한전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원전 테마죠? 네,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한 설계 테마,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만 1,500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만 원 제가 목표가를 지금 보고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매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추격 매수 자제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원전입니다. 터키 원전 사업자 선정이 빠르면 6월 중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 터키는 이제 현재 원전 건설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예정보다 연구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멘텀이 전일 급등세 그리고 오늘 고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기술적인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 종목 현재가부터 매수 조건이 아니고 92,000원에서 93,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분할 매수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차트상에 보시면요, 차트상에 보시면은 이제 92,000 부근에서 그리고 93,500원 정도 수준, 전일의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의 매수 그리고 93,500원부터의 분할 매수 시작 이러한 부분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상 가게 되면은 다시 재평가하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선으로 잡겠습니다. 9만 원 정도 되면은 이 5일선을 하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2,000원 그리고 또 93,500원 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라는 전략,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실 곳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최근에 건설주들이 조정을 심하게 받았는데요. 오늘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재료를 좀 보유하고 또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목전공이 그러한 종목인데요. 대운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지만 서울 도심의 GTX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또는 여의도의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루즈선 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테마
준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호 개발이 상한가 진입하면서 삼목종도 동반 랠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이러한 종목들 오랜 조정 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인데요. 200일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반등 여력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향후 상업화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회사죠. 메디포스트인데요. 오랜 조정 후에 최근에 그 상승 전환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박스권 고점인 3만 원의 돌파 여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이 3만 원의 돌파에 성공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줄기세포는 뭐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메디포스트는 그 연골 재생치료제 관련해서 상업화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철도 관련주인 세명전기인데요. 오늘 그 오만의 철도 32조 원 규모의 수주가 임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 철도 시장이 1,100조에 달하는 만큼 6, 7월에 특히 그 브라질 고속철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철도 관련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5월 25일 지수가 70포인트 빠지는 그런 폭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 바로 세명전기인데요. 그만큼 임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그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12%대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또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명전기 향후 그러한 그 철도 관련 그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목전공, 메디포스트, 세명전기 각각 업종도 다른 종목들이고요. 테마도 다양하고 물론 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한 종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살펴보죠. 일단 세명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명전기 오늘 급등해서 눌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5분봉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12%대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대거 밀리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6,500원까지 급하게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위로 사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놓고 잡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6,7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보시고 지지 라인을 방금 전에 쏟아졌던 라인 6,500원 정도를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자. 그래서 지지 라인을 6,500원으로 재설정을 해보고요. 매수가는 6,700원. 자,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대였던 3월의 고점대였던 8,000원 선은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를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잡으시고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눌러줄 때 매수 전략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목표가를 8,000원으로 지금 현재는 말씀하셨다가 8,500원 선까지 또 올려주셨고 손절가 역시 6,500원 선으로 한 단계 더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명전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내일이 또 휴장이죠.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인데 그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주식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금일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 주도주를 찾을 것이냐,
혹은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방송을 보시면서 알 수 있듯이 건설주라든지 기타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건설주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하는 뭐 모습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6월 달에 건설사 구조조정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매매를 하신 전략이 계속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가 1532포인트를 저점으로 찍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100포인트 이상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좀 해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든지 뭐 향후 뭐 장에 대해 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주도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도를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나서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SK케미칼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5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38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케미칼을 살펴보죠. 네, 일단 뭐 SK케미칼 오늘 61,400원 시가 대비는 조금 빠졌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승세가 좀 좋았습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백신 중심의 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혜가 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돋보였기 때문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제까지 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48,000원 저점을 찍은 다음에 61,000원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급등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조정은 좀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가격이 좀 5만 원, 59,000원대 가격이고 25%좀 비중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55,000원대에서는 가장 큰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매물이 깨지지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극대화하신 전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잠깐 수급을 좀 보시면은 일단 기관에 대한 최근 5월 10일 이후에 기관 순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순매수가 깨지지 않는 것 같을 경우는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상 일단은 좀 한번 더 지켜봐라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방금 올라왔네요. 오디텍을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이 매수가, 목표가 좀 정해주세요. PJG 올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8488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오디텍 매수를 해도 될지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디텍 아시다시피 뭐 LED용 반도체 제조, 뭐 패키징 사업을 하는 LED 뭐 최근 관련주라고 좀 통보가 되고 있고요. 뭐 회사가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번 정도 무상증자를 실시할 정도로 재무 상태는 좀 건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한 철저하게 배제되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퇴출될 정도로 그렇게 크나큰 위험이 있지만은 오디텍 같은 경우는 코스닥 업종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LED 업종의 성장세에 따라서도 역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너다이오드라든지 LED 업종에 따라 장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일단 2만 원 정도 무상증자했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에 대한 가격 권리락은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뭐 내가 매수한 단가가 이런데 왜 단가가 떨어졌어라는 좀 질문을 어떻게 보면 기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조정된 가격이 지금 2만 원대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LED 업종은 아직까지 성장세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신 가격, 뭐 어떻게 보면 사신 가격 지금 아직 사지 않으셨죠? 보면은 사신 가격보다, 즉 지금보다는 좀 싼 가격에 사셔야지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14,000원대에서 단기 저점을 찍은 다음에 5일선을 따라 좀 아름답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지금 코스닥 시장도 490포인트
10%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 매수를 하신 전략이 낫긴 하지만은 최근에 변동성을 좀 대비할 때는 15,000원 이하, 즉 5일선이 깨지게 돼서 20일선까지, 즉 그 밑에 것까지 좀 빠질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나 추가 상승이라든지 전고점 부분 2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5,000원 이 언더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다음에 2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수익을 올리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1선 이하, 그러니까 1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되 뭐 2만 원 선까지도 나중에 목표 가격으로 한번 제시를 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매수 지금 금액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15,000원 이하에서 오디텍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고 했더니 지금 SJM 홀딩스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896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JM 홀딩스 3,65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은 변동이 없네요.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 확인 한번 해보셨죠. 일단 뭐 변경 상장, 즉 기업이 분할로 재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 6,180원이 기준가였습니다. 기준가가 형성이 됐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 재상장이 될 때는 8시 반부터 9시까지 어떻게 보면 동시효과가 들어가게 네. 되고요. 동시효과 들어갈 수 있는 가격 시간에서는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공모가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성된 다음에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좀 꽤 많은 손실이 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그 자동차용 뭐 벨로우즈라든 LNG 선박용에 같이 하는 이렇게 기타 부품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기업 상장, 변경 상장 이후에 수급에 따라서 낙폭이 과대했을 뿐이지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가 최근에 장을 아시다시피 장 같은 경우에는 SJM 홀딩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큰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매집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뭐 주주 구성을 뭐 살펴보시면은요. 신용 자산운용, 즉 가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 자산운용에서는 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성장성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급상의 붕괴로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3,750원에 어떻게 보면 40% 정도를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오르기 전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일부 물량은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뭐 매수 단가를 낮추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좀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룰 수는 약간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매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생각되긴 하겠지만은 한동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역시 추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시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유효한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지금 40%거든요. 40%인데 일단은 뭐 지금에서 손절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뭐 40% 정도, 일단 20% 부분씩을 한 3-4번 정도로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월드컵 특수를 누리는 것일까요? 많이 오르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현재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12,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7477님께서 올려주셨는데 12,900원에 2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을 좀 입으셨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손실을 한 번에 다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13,000원, 어떻게 보면 사신 가격보다 100원 정도 올라 있는 가격 말씀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미디어 관련주죠. 미디어 랩 규제 완화라든지 해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분 투자가 좀 확대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도입 그리고 간접 광고 허용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많은 종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성장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회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해외 거점수 확대, 즉 해외 법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4개국에 13개국. 그리고 9개 지점, 7개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대한 성장성이 가셔야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뭐 SM이라든지 최근 미디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회사 매출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랑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가 12,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라기보다는 추가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부근이 14,4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로는 14,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저기 홀딩을 하시되 만약에 13,000원이 깨져가지고 12,000 부근까지 온다면은 즉 12,000 부근대까지는 추가면 하시되 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주저 손절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미디어 관련주들 자체가 실적이 그만큼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 예상이 되지만은 회사의 그 역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생각이 역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리스크 관리 항상 저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기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 두 종목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296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올려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고 52,800원의 비중을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32,900원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둘 다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 건설주 상승을 그대로 좀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설주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낙폭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계속 건설주에 대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치하겠고요. 최근에 건설주에 대해서 국내 미분양 사태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건설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건설주보다 삼성물산의 차트는 5만 원대에서는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격 자체가 52,8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200원 정도 떨어져, 100원에서 200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 같을 경우는 가장 큰 지배구조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국내 미분양에 대한 건설 경기 업종에 따라서 정부 정책 수혜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한 번에 좀 큰 매수, 많은 물량을 100%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63,000원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코스피 종목이 1,750 이상을 올라갔을 것 같을 경우에 가능한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는 좀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및 그리고 지금 사신 가격보다는 떨어졌을 때 5만 원대에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대 부근에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이제 한국전력까지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뭐 증권사에서 추천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했을 때보다 즉 한국전력이라는 주가는 모멘텀, 즉 재료가 터키 원전 수주라든지 혹은 뭐 7월 원가 인상이라는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방어주 성격으로 뛸 때, 즉 장이 혼조세 이룰 때 방어주 성격으로 시장 매기가 집중할 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어주기 때문에 그런 재료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을 확인하셔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는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빼고요. 어제까지 같을 경우에 최근 2거래일 연속 기관이 좀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12일부터 한 열흘 이상 정도 기관이 역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계속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기관 매수세보다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셀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세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씩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안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어쨌든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한국전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즉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를 확인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손절매라든지 그걸 확인을 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목표가 쪽으로는 제시를 일단 해주신다면?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높게 목표가를 잡지는 않겠습니다. 빠지기 전 가격인 36,000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3만 원 이하대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3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않겠지만은 3만 원이 만약 깨지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0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물산은 63,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5만 원 선에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삼성 SDI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최근에 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자동차주가 일단 주도주가 선명을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더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현대차라는 기아차보다는 삼성 S대, 즉 2차전지죠.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성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점은 17만 1,5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태블릿 PC에 AM5L이더라고요. 아몰레드용 패널이 채용될 전망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시장이 다른 태블릿 PC에 좀 계속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보면은 삼성 SDI에 대한 추천 역시 가능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로는 지금 17만 원이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제 정도 빠지기 전 가격이 16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만 원이 넘어선 18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17만 1,000원 정도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강하게 뚫었을 것 같을 경우에는 주가가 예전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만 원 이상대까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좀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좀 손절가는 좀 낮게 잡겠습니다. 14만 원이 붕괴될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14만 원까지 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그때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나오신 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동시효과로 접어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크거든요. 일단 저번에 말씀 목표가가 일단은 20만 원대까지만 기다리자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란 주가 자체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레벨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심리적인 매물대가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확인이 됐었을 때는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하시고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제가 18만 원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19만 원 정도 추가 매수 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18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향후 현대차라는 기아차의 성장성을 보시고 베팅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수익률에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고 현대모비스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18만 원 선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또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동양정보증권 부평지매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좀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내리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소식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